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최악의 물폭탄이 덮친 중부 지역 곳곳은 아수라장입니다. 물과 토사가 마을을 크게 휩쓸고 지나가면서 주택과 시설하우스가 무너지고 농경지는 물에 잠겼습니다. 네, 썩 키운 농작물을 하루아침에 잃은 농민들은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내몰렸습니다. 처참한 수해 현장을 손현진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한때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경기 안성시 일중면입니다. 푸르던 산은 폭우가 핥히고 지나간 듯 맨 땅을 드러내고 있고 전원주택은 발로 짓밟은 것처럼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여전히 흙탕물이 쏟아지고 있어 차량 통행이 어렵고 전신주가 쓰러져 이 일대에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삽시간에 생활터전을 잃었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2일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한 농민이 토사에 매몰돼 숨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태어나서 60년을 살았는데 산사태하고 수해는 생전 처음이에요. 갑자기 그냥 천둥 번개 집중호우가 쏟아지더니 산이 떠밀려 내려오는 이런 거 같더라고요. 앞으로 빨리 복구를 해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요, 엄두가. 논밭과 비닐하우스에 물이 들어차 농사를 망친 농민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거센 물길과 토사가 논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파릇파릇한 모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과가 주렁주렁 달린 나무는 맥없이 쓰러졌고 붉게 익어갈 채비를 하던 열매는 진흙에 파묻혔습니다. 인근의 한 오이 하우스를 가봤습니다. 큼직하게 자라 출하를 한 달 앞둔 백다다기 오이가 농장 안에 가득 떨어져 있어 집중호우가 쏟아졌던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농장은 바로 인근 제방에 물이 넘치면서 피해가 더 컸습니다. 농장 내부에 어른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차올라 1만 주에 이르는 오이가 모두 침수됐습니다. 이 농장을 운영하는 이성호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7년간 공들인 오이 농사가 하루아침에 주저앉으면서 당장 4명의 직원에게 줄 인건비조차 건질 수 없게 된 겁니다. 시설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 보험에만 가입한 상태여서 농작물 피해 보상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밤에 잠이 안 올 수밖에요. 그냥 뜬 눈으로 새우다시피 밤에도 비소리만 나면 또 나왔다 들어가서 또 있다가 또 나오고 사람 살 돈도 없고 이제는 진짜 밥살도 사 먹을 형편도 안 되고 지금 아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죠. 이 밖에도 수박과 멜론, 엽근 채소 등 지역 농가의 든든한 소득원이 되던 작물들이 침수돼 농민들이 기다리던 풍성한 수확철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많게는 4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진 중부 지역 수해민들은 정부가 특별 재난지역 선포 등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확을 앞둔 농작물이 모두 물에 잠기면서 농민들은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막막한 현실에 처했습니다. 앞으로도 강한 비가 더 올 것으로 전망돼 농가 피해 역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 우려를 더합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이처럼 농민들이 비 피해를 입자 각 지역에서는 피해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화훼 농가가 많은 경기도 용인 지역에서는 농협과 농민단체가 힘을 모아 수해 복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김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화훼 농가입니다. 관상식물 녹보수를 재배하는 이 농장은 최근 쏟아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우스는 방금 태풍이 지나간 것처럼 뼈대를 드러냈고 농장 주변은 밤새 내린 비가 그대로 고여 있어 장화를 신지 않으면 들어가기 힘든 정도입니다. 농장 안엔 사람들이 둘러앉아 흙탕물 범벅이 된 식물이 담긴 화분을 정리하느라 분주합니다. 화훼는 수해에 취약해 빠른 복구 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농협과 농민단체가 서둘러 피해 복구 지원을 나선 겁니다. 식물 자체가 만약에 늦으면 늦을수록 병이 심해요. 화훼 자체가 워낙 잿빛 곰팡이나 탄저병이나 그런 병도 심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복구를 해서. 인근의 또 다른 피해 농가도 복구 작업이 한참입니다. 수해 복구에 나선 사람들은 쓰러진 화분을 세우며 흙탕물로 가득한 농장 내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나나스를 재배하는 이 농장은 지난밤 집중호우로 농장 내부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말도 못하죠. 이거 일 겪어보니까 아무것도 진짜 손 놓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도움 주시고 한 번에 이렇게 같이 정리해 주시는 부분이 저희로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나란히 줄을 서며 복구 작업을 주도하던 한국여성농업인 용인시연합회는 원래 예정된 세미나를 미루면서까지 농가 피해 복구에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희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 농업인들인데요. 같은 농업인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다 해서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수해복구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한국여성농업인 용인시연합회는 앞으로도 피해 농가를 계속 파악해 복구 지원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장마철은 오는 13일까지 이어져 한동안 비 피해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수마가 휩쓸고 간 영농 현장은 재해복구 지원의 손길이 간절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비 소식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전망이어서 농민들은 안타까움만 더하고 있습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유례 없는 폭우의 피해 규모도 엄청납니다. 정부는 집중호우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우선적으로 보험금 조기 지급 등 금융지원책을 발표하고 피해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수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4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집중호우 긴급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범정부적인 대응 조치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집중 강타한 수해 피해와 관련해 재난 대응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긴급하고 엄중한 상황에 대비하여 재난 대응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높였습니다. 지자체와 함께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하며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집중호우가 이어지며 인명재산 피해가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우선적으로 피해 복구를 위한 금융지원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재해 피해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가 끝나기 전에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를 먼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피해 주민이나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조속히 대출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호우로 피해를 본 보험가입자에게는 보험료 납부, 보험계약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 줍니다.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기존 대출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해 복구자금 마련을 위한 특례 보증도 확대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재난 피해 중소기업에게 보증 비율을 확대했습니다. 시설 운전자금을 합쳐 3억 원 한도에서 최대 90%까지 보증합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3억 원 한도에서 전액을 보증할 예정입니다. 한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면서 피해 지역 지자체들은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충청북도는 호우 피해가 큰 도내 북부 권역의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했고 충청남도는 천안과 아산, 예산을 중심으로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MBS 뉴스 권수환입니다. 정부가 오늘 11월까지 2020년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정부는 농지 불법 소유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농지가 취득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농지 이용 실태 조사가 8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됩니다. 헌법상 농지는 농업 경영 계획서 등 평가를 통해 취득할 수 있고 경자 유전 원칙에 따라 직접 농업 경영을 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가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농지 이용 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대상은 최근 5년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통해 소유권이 변경된 농지입니다. 농지의 면적으로 따져보면 총 26만 7천 헥타르입니다. 지난해보다 약 3만 헥타르 확대됐는데 공익직불금 개편 시행 등에 따라 농지 관리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가운데 농식품부는 관외 경작자의 농지 불법 임대가 의심되는 경우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임대차 정보를 확인한 후 해당 농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농지 이용 실태 조사 결과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분 의무가 부과된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해야 합니다. 이때 농지 소유자가 처분 의무를 부과받은 뒤 3년 동안 농지로 경작하는 경우 농지 처분 의무가 소멸됩니다. 하지만 처분 의무 고지를 받고도 1년 이내에 경작이나 농지 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장 군수가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처분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처분 명령도 이행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는 해당 농지 공지 시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됩니다. 농지법상 농지 소유와 이용 상황에 대해서 지자체가 점검을 하는 기관인데요. 이 조사를 강화해 나가서 농지가 이제 농업 경영 목적대로 이용되도록.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지가 농업 경영 취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이번 장마가 끝나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야생 멧돼지에서 사육돼지로 전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양돈 농가에 농장 내 쥐와 해충을 제거하고 돈사 출입 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인경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장마가 끝나면 ASF가 사육돼지로 전파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내리는 많은 비로 접경 지역의 오염원이 하천을 타고 떠내려와 양돈 농장 안으로 ASF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장마철이 끝난 뒤 무더위가 찾아오면 곤충 등 매개체의 활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중수보는 집중호우 기간 동안 ASF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접경 지역 양돈 농가의 하천 농경지 방문 금지, 돼지 음용수는 상수도로 대체하거나 지하수를 소독해 사용할 것 등 방역 수칙을 전파했습니다. 특히 장마 이후 양돈 농가에서는 쥐와 해충을 제거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돈사 주변 풀이나 쓰레기 더미 등 쥐가 서식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제거하고 쥐의 침입구와 이동 통로도 조사해야 합니다. 검고 기름기 있는 얼룩이 남은 나무 기둥, 잔풀이 있는 곳 중 풀이 자라지 않은 곳 등이 쥐의 침입구와 이동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흔적이 보이면 미끼통이나 덫을 설치하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서식처에 구서제를 뿌려 쥐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수보는 매주 수요일을 축산환경 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농가들이 쥐와 해충 제거 활동을 일제히 실시하도록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지난 4월부터는 매주 화요일마다 지자체 농협보유 소독 차량으로 전국 양돈 농장의 방역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수보는 또 ASF가 직접 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만큼 농장 종사자들이 돈사에 출입할 때 손세척과 소독, 장화 갈아 신기 같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인공수정, 사양관리 등으로 사람과의 직접 접촉이 잦은 모돈에서 ASF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 지난달 17일부터는 모돈 ASF 위험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모돈 접촉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위생장갑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접경 지역에서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양돈 농장과 가까운 지점에서도 양성 개체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이제 사육돼지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전파될 위험이 큰 상황으로 농가에서도 좀 높은 경각심을 갖고 농장주 분들이 직접 농장 단위 차단 방역 조치들을 좀 철저히 이행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중수보는 비가 그친 뒤 하천 주변이나 도로, 농장 등을 일제히 소독하고 농장 주변의 생석회 벨트를 다시 구축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해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지역의 조기 수습을 위해 재난구호지원사업비로 2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긴급 지원비는 대규모 침수 피해를 본 경기도와 충청북도에 각각 1억 원씩 지원되며 이재민 긴급구호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운영, 응급구호 장비 및 구호활동 소모품 비용 등에 사용됩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재민들이 안정을 찾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조기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는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을 간편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조치법의 적용 지역은 도내 읍면 지역의 경우 토지와 건축물 전체, 시의 동지역은 농지와 임야만 해당됩니다. 단 인구 50만 이상인 천안시의 동지역은 제외됩니다. 희망자는 시구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구비해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도 저온 유통체계 구축 사업 대상자를 오는 14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생산 가격 변동이 심하고 상온에서 저장하기 곤란한 원예 농산물을 취급하는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으로 희망자는 오는 14일까지 관할 시군구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분야는 산지 저온시설 신축 및 개보수, 저온 수송 차량의 구입 및 개조 비용이며 사업비 지원은 보조 60%, 자부담 40%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업의 가치 홍보와 국내외 소비시장 확대를 위한 제19회 친환경 유기농 무역박람회가 오는 6일부터 사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80개의 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이번 박람회는 다양한 전시 판매 프로그램과 함께 현지 바이어와의 화상 수출 상담 등 온라인 기반을 활용한 화상회의가 진행됩니다. 아울러 오는 7일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친환경 농식품 신유통 전략 심포지엄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영농길라잡이 농업관측 시간입니다. 오늘은 엽근 채소와 양념 채소의 8월 가격 전망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엽근 채소인데요. 배추는 고랭지 배추 출하량이 적어 평년보다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무는 노지 본무 저장 출하량이 많아 가격이 평년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근 가격은 봄 당근 저장 출하량 감소로 평년보다 상승하고 양배추는 조생종 고랭지 양배추 작황이 부진하지만 출하 면적의 증가로 가격이 평년보다 하락할 전망입니다. 한편 올해 가을 엽근 채소의 재배 의향 면적은 평년 대비 모두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양념 채소의 8월 전망 보겠습니다. 먼저 건고추 가격은 2020년 건고추 생산량이 평년보다 감소하면서 평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깐마늘은 대서종 마늘 산지 가격이 상승해 가격이 전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양파 역시 2020년산 공급량의 감소로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8월 대파 가격은 출하 면적과 단수의 증가로 출하량이 늘어 전년 대비 낮을 전망입니다. 2021년산 양념채소 재배 의향 면적을 보면요. 마늘은 전년보다 줄어들고 조생종 양파는 전년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겨울대파 재배 면적은 전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농업관측 정보는 농업관측본부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장마로 농작물 재배와 관리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특히 엽근 양념채소의 농가의 경우 장마 이후 기상 여건에 따라서 병해충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과 방제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농길라잡이 농업관측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